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대치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얘기도 있고 또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이스라엘 방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이신 성일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성 교수님. 일단 먼저 부분적으로 지상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미 이틀 전인가요?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가자지구 후방을 한번 들어갔다가 작전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일단 정찰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하마스의 대비 태세가 어떤지, 특히 이제 인질들의 행방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아마 정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미 작전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상전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는 분도 있고, 야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18일날 갑자기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또 일단 이게 확전되는 걸 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약간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저기 기사가 갑자기 떠가지고요. 밤새 저도 고민했습니다. 바이든의 방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통 최고 통치권자가,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뭔가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중동에 이 나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 텐데 어떤 결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방문을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큰 것은 일단 지상군 투입을 막는 거. 네. 그다음에 더 큰 거는 갑자기 여기서 휴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봤는데요. 네. 좀 너무 상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알 수는 없지만요. 현재로서는 지상군 투입을 이제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올 때까지는 조금 미뤄주겠죠. 네. 그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51대 49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이번에 하마스에 대해서 보복을 전혀 못하고 넘어가면 이 종료호랑이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그 뒤에도 또 준비 철저히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침공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거든요. 박 기자님 왜 이렇게 날카로우십니까?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다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날카롭게 분석해 주셨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지금 1,300, 1,400 민간인을 이렇게 죽였는데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지상군 투입도 안 하고 그냥 공습으로만 끝낸다. 물론 안타까운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많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하마스에게 어떤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에 또 하마스가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자 사태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헤즈볼라가 지금 면밀하게 전쟁의 진행 방향을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도 지켜보고 있고,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들도 지켜보고 있고, 많은 이란의 대리 조직들이 지금 이 전쟁을 면밀하게 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대응 방향, 그리고 자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많은 이제 교훈을 찾으려 하겠죠.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한다 그러면 하마스가 지금 인질을 지금 현재 뭐 199명이다,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질 문제가 어쨌든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도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죠. 사실은 공습을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인질들의 가족들이 상당히 지금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협상을 안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군으로서는 군사 작전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군사 작전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상당히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고, 현재로서는 협상은 전쟁 후에 해야 된다. 아니면 아마도 이스라엘 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전에 이미 개시 전에 들어가서 일종의 위치 정보를 좀 파악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지역은 공습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인질도 인질이지만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지상전을
투입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전쟁이 개시됐을 때 만약에 이제 하마스 수뇌부만 빠르게 제거하면 상관이 없지만 또 일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에 이것도 이스라엘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부담이죠. 지금 이미 벌써 사망자가 3, 4천, 뭐 5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지상군 투입해서 팔레스타인 양민들의 사망자, 사상자가 더 늘어난다면 이스라엘로서 상당히 이제 압박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하마스 최대 지도자, 즉 가자 지구의 최대 지도자는 한 2명 있는데요. 야흐야 스누아르라는 최고 지도자 1명 있고요. 그다음 하마스의 무장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무장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알덴 알 까슴이라는 무장 조직인데 여기에 사령관 이름이 모하마드 데프, 이 사람이 사실 이번 가자 기습 공격을 전부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하마드 데프를 사살하거나 한 2사람을 다 사살하거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철수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군의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난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굉장히 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4차 중동 전쟁 때도 무승부였거나 사실 이스라엘이 성과를 못 냈고 또 그 다음에 그게 50년 전인데 그 다음에 헤즈볼라를 침공했을 때도 사실상 헤즈볼라가 승리를 선언했을 만큼 별로 성과를 못 냈단 말이죠. 네네. 그럼 5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런 대규모 전투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야 정보도 엄청나고 뭐 그냥 한 번에 들어가서 하마스 수뇌부를 제거하고 빠질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능력을 최근에 50년 동안은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상상을 많이 했었죠. 인상이 너무 좋고, 뭐 모사드 최고의 정보부, 그다음에 최고의 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허무하게 하마스의 공격에 민간인이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6년에도 헤즈볼라와 한 34일을 전쟁했는데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력이 상당히 약해진 게 아닌가. 사실상 저는 뭐 동의하고요. 그러나 또 한쪽 측면으로는 무장정파,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단체들은 비국가 단체로서 또 거의 민병대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완전히 괴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 지도부를 없애면 새로운 지도부가 바로 올라오고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 재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 자체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조직들이 다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자금과 무기를 계속 지원받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전쟁 중에 war between wars라는 전쟁 중에 전쟁을 한다. 즉 전면전을 하기 전에 조금씩 공격을 해서 그 무기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면 큰 전면전이 있으면 무기가 적으니까 좀 싸움이 쉬워진다.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스라엘 같은 경우 모사드도 진짜 뛰어나고 그다음에 철통 방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기습 공격의 외신들을 보면 이스라엘군이 20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하마스가 마음껏 유린하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또 그리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쉽게 뚫렸는지 그리고 20시간 동안 대처를 못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궁금한데요. 20시간 동안 아니면 최소 15시간에서 20시간 동안 사실상 이스라엘군이 거의 대응을 못했다. 물론 그거는 아니고요. 한 10시간,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있다가 헬리콥터, 즉 공격용 아파치 헬리콥터가 가서 대응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나 그걸로 이제 부족했던 것이죠. 이미 5시간이면 하마스 대원들 뭐 1,000명이 들어와서 가자 지구 인근 이스라엘 마을 22개 이상을 벌써 유린을 했기 때문에 너무 늦은 타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왜 빨리 더 대처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더 많은 아파치 헬리콥터가 이미 출격을 해서 대결을 했으면 하마스 대원들을 다 뭐 경멸하거나 이스라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결국 군의 대비 태세가 너무 허술했다. 그리고 그날이 또 유대인 명절 초막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많은 휴가를 가 있었고 가자지구 남부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군이나 정보부 그다음에 정부 전체가 사실상 관심을 두지 않고 거의 방치한 상태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그 뒤의 사태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 처음에는 서방 주요국 한 5국이 막 비난 성명을 내니까 하마스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이스라엘을 위한 성명을 내는 것 같이 보였는데 최근의 모습은 이집트나 사우디처럼 그래도 하마스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하마스 편에 특히 팔레스타인 편에 과연 서서 성명을 낼 것인가 했는데 이집트도 좀 들어가고 아프리카 뭐 이런 주변국들도 성명을 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약간 만류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이 하마스의 전략에 이런 것도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몇 가지 주요 변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자 주민들의 안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에서 한 110만 명을 이제 남부 쪽으로 피난하라. 대피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대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피한 가자 주민들이 이집트가 라파 국경을 열어주면 거기를 통과해서 시나이 반도로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이집트는 막무가내입니다. 안 열어주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하마스가 가자 주민을 이용해서 국제사회 여론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가자 주민들의 상황이 지금 상황이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완전히 지금 난민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상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하마스 공격의 어떤 요번에 너무 치밀했고 준비가 잘 돼 있고 생각보다 이 가자 지구가 그동안 고립돼서 정말 뭐 가장 큰 감옥이다 이런 표현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확실히 지원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맞다고 봅니다. 이란의 지원이 없었으면 저런 뭐 최신 무기, 폭탄, 그다음에 뭐 드론 모든 것을 지금 사용해서 3차원의 공격을 해서 이번에 기습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해공 3차원.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상 이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이란은 보통 헤즈볼라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헤즈볼라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에게 모든 무기와 물자를 그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지금 확전을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의 태도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확전을 굉장히 꺼린다. 자기들도 경제적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하마스가 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헤즈볼라죠. 헤즈볼라가 과연 이 전쟁에 동참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이 전쟁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 중에 하나인데. 그 결정을 또 누가 하느냐? 이란이 할 수 있거든요. 이란과 그다음에 헤즈볼라에 있는 사무총장 하산 나스랄라 이 두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란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즉 가자 지구의 지금 전쟁 방향이 어떻게 갈지 보면서 북부 전선을 새로 열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지금 생각을 깊게 하고 있고 이미 헤즈볼라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이제 반응이 나올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란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미국하고 관계 개선이 좀 되면서 원유도 저 원활하게 수출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못 받았던 돈도 받고 그래서 이런 화해 무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잃은 게 많으냐 아니면 얻은 게 많으냐 분석이 엇갈리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의 지금 가설이 있습니다. 이 지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누가 했는가? 첫 번째는 하마스가 주도했고 그냥 이란에게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고만 했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도했다고요? 이란. 이란이 했다고 보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바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란이 느끼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사실상 이란의 존망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왜?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하면 많은 아랍 국가들이 사우디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슬림 국가들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란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란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기습 공격을 도발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하마스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란 같은 경우 시아파고 이집트는 수니파잖아요. 근데 하마스는 이집트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시아파인 이란하고는 관계가 좀 네. 좋고 어떻게 지원도 많이 받고 네. 이렇게 종파를 넘어서 지원이 이렇게 교차로 이루어진 데는 이유가 있나요? 공동의 적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는 시아 순니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란은 순니도 지원하고 순니 하마스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하마스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자 지구에는 좀 더 작은 조직이 있죠. 팔레스타인 조직, 이슬람 지하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순니파인데 역시 이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헤즈볼라 당연히 뭐 시아파니까 잘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이란의 참전 가능성도 궁금한 게 혹시라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도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강력해서 어떤 뭐 중동권 이 아랍의 여러 국가들이 참전 카드를 이렇게 자꾸 만지작거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진짜로 이란이 침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쟁에 개입할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미국의 항공모함도 잔뜩 가 있는데 이게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쪽과 이란이 참전 가능성도 내다보고 이렇게 지원한 것이다. 어떻게 이란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요. 지금 미국이 선제적으로 2대 항공모함 여단 전단을 보냈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바이든이 빠르게 전폭적으로 이스라엘, 우리는 뭐 그냥 이스라엘하고 친하니까 그렇겠지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사실상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 조금 무모한 면이 있죠. 특히 더군다나 헤즈볼라라는 좋은 아주 대리 조직이 있는데 헤즈볼라는 아시다시피 하마스와 상대가 안 됩니다. 엄청난 무기 체계와 강력한 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막강한 피해를 입힐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자기가 나서서 지금 미국과의 완전히 전면전을 하겠다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자, 그럼 이 헤즈볼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란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헤즈볼라를 통한 대리전. 근데 2006년에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이 여기 침공을 했다가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나는 바람에 사실상 패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정도로 헤즈볼라라는 곳이 생각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무장이 좀 잘 돼 있는 곳 같더라고요. 그럼 헤즈볼라의 참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절반 정도 봅니다. 절반 정도? 그건 상당히 높네요. 네, 절반 정도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교전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면 그들의 입장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에 들어갔는데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조금 개입이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쏜다든지 로켓을 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뭐 전면전으로 가게 되는데 2006년 전쟁에 대한 분석은 이스라엘 분석은 다릅니다. 헤즈볼라가 2006년 이후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전면전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억지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억지력이 만들어졌냐? 2006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만 공격한 게 아니라 레바논 전체 인프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레바논에 있는 국민들의 하마스에 대한 헤즈볼라에 대한 원망을 엄청 하겠죠.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베이루트, 전기, 항만, 도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작전이죠. 레바논이 최근 경제가 무지무지 안 좋은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공격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엄청나죠. 예. 네. 그다음에 최근에 레바논의 한 지도자가 하산 나스랄라에게 레바논을 끌고 들어가지 마라 이 전쟁에 그렇게 경고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시리아인 것 같은데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골란 고원 원수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되게 자기 땅을 빼앗겼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혹시 시리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대 규모도 병력 규모도 상당하던데 개입 가능성이 있긴 한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가 궁금해요. 시리아 정부군 자체가 지금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을까? 아직 내전에서 회복되지도 않았고요. 실제 지금 시리아 남부 지방에 두루즈족이 있습니다. 시리아 두루즈족이 있는데 뭐 두루즈족은 시리아 말고도 이스라엘도 있는데 시아파에서 분파된 다른 아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심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사드의 군보다는 시리아에 있는 혁명 수비대나 친이란 민병대 좀 헤즈볼라들이 또 대원들이 시리아도 많이 가 있고요. 이쪽에서 아마 공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시리아 국가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는 조금 낫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급변하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성일광 교수님하고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박종의 경전방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